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오토포스트에 드리는 10장이라면 진짜 실제로 촬영하는 사진 진짜 1000장 중에 10장을 드립니다. 힘듭니다. 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팰리세이드 오너클럽이라는 이름만 알리자.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수준으로 산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지나가는 낙엽 한 장을 찍어도 제 저작권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제가 몇 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도 하실 겁니까? 이제 그래야겠죠. 그러면은 2021년에 1호 신차 스파이샷으로 나가는 만한 차는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에요. 진짜 초소형이에요. 경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차예요. 이건 차예요. 예, 아주 오랜만에 결함이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준비는 했는데 그동안 전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워낙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매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정기적으로라도 자동차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새해 첫 인터뷰로 어떤 분을 모셔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팰리세이드 동호회 매니저, 오늘은 스파이샷 포토그래퍼를 모셨습니다. 박찬수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팰리세이드를 비롯해서 저희가 현대차 결함 문제가 터지면은 그 현황 사태 파악하려고 여러 번 모셨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스파이샷 포토그래퍼라는 타이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포토그래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맨날 막 극성 막 그런 것만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차분한 이미지로 예. 나오니까 좋습니다. 네. 사실 스파이샷이라는 게 동호회마다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투싼 동호회에서는 투싼 스파이샷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호회에 맞는 차종들만 나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찍게 되시고 팰리세이드 외에 신차들을 많이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팰리세이드 동호회를 완전히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이버는 2013년 이후에 개설한 카페들에 대해서 노출이 정당하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동차 동호회는 거의 다 이제 대기업 같은 기업에 운영하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카페를 이제 2013년 이전 걸로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생으로 카페를 사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노출이 안 돼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팰리세이드 오너클럽이라는 이름만 알리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노출 같은 게 그 네. 이전에 개설된 것들만 되나 보네요. 그렇죠. 삼자 카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카페들을 거래를 해요. 그것도 뭐 시기가 있나요? 1차, 2차, 3차? 그렇죠. 그러니까 삼자 카페라는 이름 자체가 2013년 6월 이전에 개설된 카페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몇십만 명 뭐 이런 카페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보통 중간중간 차종이 바뀌죠, 동호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거를 사들여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해외에는 이미 스파이샷 전문 포토그래퍼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외에서 찍힌 사진들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는 하는데요. 박 매니저께서 하시는 활동이 예. 약간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파이샷 전문 포토그래퍼가 양성되는 뭐 네. 시초? 뭐 그런 날이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활동한 지는 약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좀 촬영하고 이후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일부 유튜버 분들 이제 조금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찍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사실 테스트카 드라이버 분들이 자택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차량을 찍는 거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언급해주신 예. 그분들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의 이제 월급을 받는 매니저분들이 직접 그 한 차종만 찍기 위해서 뭐 연구소를 가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월급도 받고 하나요? 대부분 다 아시는 자동차 카페는요, 각 카페의 매니저들은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한 차종만 찍는다면 뭐 저는 이제 전 차종을 다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죠. 보내주시는 사진이나 뭐 활동을 보면서 좀 공교롭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스파이샷이라는 게 위장막 차량에도 붙어져 있지만 사진 촬영을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신차 스파이샷을 가지고 이 기업이 홍보하는 그 효과도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이 제조사 측에서 뭐 제재를 받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는 자동차 스파이샷을 저처럼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람은 매체에 사진을 판매하거나 오토포스트처럼 이제 자동차 매체에 근무하면서 스파이샷을 촬영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90년대처럼 자동차 파파라치들의 이제 수입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매체는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었다면 애초에 저희 같은 파파라치들은 없었겠죠. 애초에 공적인 장소에 나오지는 말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해외에 있는 분들도 저도 똑같고 불문율이 있어요. 위장막차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 위장막에 손을 대는 순간 그거를 다 어기는 거죠. 오토포스트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는 서킷 같은,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를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사진으로는 보여드렸겠지만 내부에 있는 그런 서킷 제가 촬영본을 세상에 공개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 처벌을 받겠죠. 네, 저만 보고 맙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도로에 나오는 것은 공적인 부분, 도로에 속하다 보니까 네, 뭐 처벌은 딱히 받진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지난 2015년에요. 제가 찾다 보니까 투싼 스파이샷 인터넷에 올렸다가 맞습니다. 형사처분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막 겁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분은 이제 그 불문율을 어긴 거죠. 그 해외 매체나 저나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위장막에 손을 댔다는 거. 그분은 손을 대서 이제 위장막을 걷어낸 후에 촬영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된 사례죠. 사실상 예, 그 촬영하지 말라고 더 있긴 하지만 이게 암묵적인 뭔가 룰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절대 손을 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네. 간혹 저희 쪽으로도 질문이 들어와서요. 예, 다행히 뭐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위장막을 걷어내고 찍으면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랑 뭐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예, 스파이샷이라는 걸 제조사에서 일부러 유포를 해서 광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찍으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위장막을 촬영해서 어쨌든 공적인 장소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인터넷상에 올린다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 손해볼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기술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출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적인 부분만 저희가 이제 좀 일부만 노출하는 것 뿐인데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죠. 제조사. 홍보가 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스파이샷이라는 게요. 네. 잠깐 그 장소에 잠깐 있는다고 해서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 주시기로는 평일 중에 하루를 날을 잡고 간다. 그렇죠. 한 번 가시면 보통 네. 몇 시간이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은 1년에 3달, 뭐 4달 정도 가까이 살다시피 한다고 해요. 아예 그 예. 장소에 그렇죠. 그냥 상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다 허허 벌판이잖아요. 뭐 미국 데스밸리나 독일 니르크나 뭐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수준으로 산다고 해요. 저도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뭐 하루 아침에 가면은 뭐 끝나는 시간 계속 있어도 많이 보지 못하는 날은 네, 많이 보지 못하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고 싶을 텐데 하루 종일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차 한 대가 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선 반대 안 하십니까? 저도 이게 쉬는 날만 가는 건데 요즘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제 모든 이게 인생에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쏟아 부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아니, 큰 반대는 안 하시나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놀러 가고 이제 이러는 시간은 저는 이제 스파이샷을 찍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하루 날 잡고 거의 뭐 매주 나가실 때도 계셨고 그쵸 그쵸. 그냥 장난스럽게 생각한 것은 네. 뭐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네. 뭐 갑자기 뭐 뜸해진다거나 아 예. 이러실까봐. 아 저도 이제 일이 바쁘고 이제 가정에 충실하다 보면 한동안 못 가요.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요. 잘 못 갈 때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물론 촬영하신 모든 사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네. 참 대부분이 절묘한 시기에 맞춰서 네. 사진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 가시는 겁니까? 시기를 모르진 않죠, 사실. 네. 현대전차가 이제 공개한다, 이제 위장막을 이제 벗었다라는 걸 사실 항상 제일 먼저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현대전차가 이제 티저를 공개한다, 이제 이쯤에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다 위장막을 벗겠죠. 사실 그 정도 가시면은 네, 예. 그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네. 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일화가 좀 있습니까? 아, 일어나기보다는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자기 얼굴 이제 찍히니까 네, 엄청 싫어하실 거고요. 근데 제가 항상 1순위로 지켜드리는 거 테스트카 드라이버 분들의 이제 얼굴 이제 모자이크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거 네. 해달라고 뭐 요청도 있었나요? 요청은 없지만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시큐리티 측에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대놓고 찍지는 말아달라. 네. 몰래 찍어달라. 그러니까 몰래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한 번은 대놓고 찍어봤어요. 제 사진 퀄리티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파이샷 중에는 제일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최악의 사진들입니다. 이게 짙은 썬팅을 뚫고 바깥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접합 유리를 뚫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차 안에서 촬영을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밖에서 찍지 말라고 하니까 대놓고 왔어요. 시큐리티들이 와가지고 너무 대놓고 찍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찍게 되면 사진 퀄리티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선해도도 떨어지고 정말 빛 조금만 변해도 이제 다 사진이 흔들리게 되고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오토포스트에 드리는 10장이라면 진짜 실제로 촬영하는 사진은 진짜 1000장 중에 10장을 드리는 거 힘듭니다. 카메라도 네.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비빨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드셨는지 뭐 여쭤봐도 됩니까? 아, A9, 소니 A9 쓰고 있고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대포 들고 다니는 건 기본이죠. 알겠습니다. 대포를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2019년 1월 1일에요. 예, 예. 2019년 1호 신차 스파이셜 대본의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 뉴스 보시면 1호 커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월 아, 예. 1일 날 터지잖아요. 그런 거 약간 착안해서 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GB80 촬영해서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아마 그때 저희가 최초로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면은 2021년에 1호 신차 스파이샷으로 나가는 만한 차는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다가 터트리는 그런 시리즈물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장막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런 차들은 이제 뭐 당장은 없고요. 위장막을 제일 먼저 깐 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린다 싶으면 뭐 아이오닉 5가 제일 먼저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음 보는 차들 이제 제가 한번 저희 오토포스트랑 같이 공개를 할 테니까요. 보여주세요. 근데 이 차의 이름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처음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 네. 현대인데. 지금 아직 네. 가지고 계신데 네. 파악이 안 된 차들도 많은 거죠? 아, 그죠.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에요. 파악이 안 된 차도 좀 있는데, 휘가루 같다니까요? 휘가루인데, 그 휘가루 경차 알죠? 이게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쬐끄만한 거. 그게 현대차로 있다니까요? 아, 그게 지금 있어요. 완전 초소형 경차가 진짜 초소형이에요. 경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차예요. 이런 차예요. 뭐. 뭐 전기차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내연기관인 것 같아요. 마우라 머플러 TV 있는 거 보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진 보내드릴게요. 최근 확보하신 정보들 중에요. 예. 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차가 좀 있으신가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차는 사실 이제 뭐 K8로 이름이 변경된다는 K7 모델이겠죠. 케이스분 다음 모델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진짜 더 커요. 실제로 보시면 사진을 보면 이만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우와 이래요. 엄청 큽니다. 뭐 K7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많이 달라 보이던가요? 기존 K7의 그릴 면적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앞에 꽉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뭐 그랜저 윗급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차체 크기나 뭐 그런 게 좀 실제로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랜저 지금 페이스리프트 버전보다는 더 커 보입니다. 확실히 더 길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윗급으로 전향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네이밍만 바꾼다고 해서 윗급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정도로 뭐 네. 차체가 완전히 예. 커 보이거나 그러진 않나 아, 전혀 보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도 그렇고요. 그냥 그간 연락을 하다 보면은 이 일에 대한 좀 자부심을 크게 느끼신다.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한 스파이샷 전문 파이트를 진짜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도 좀 느껴지고요. 네. 이 일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좀 전문적인 취미 정도로만 남겨두실 겁니까? 사실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나갈 수는 없고요. 본업이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이제 유튜브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딱 즐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도 진짜 뭐 기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몰래 찍어야 되는 상황이 네. 많은데 맞습니다. 힘듭니다. 진짜. 좀 위험한 상황도 좀 있었습니까? 뭐 위험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초기 때는 주행 중에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무리하게.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루 8시간 있어도 테스트카가 제대로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니까 막 주행 중에 만났다 이러면 주행 중에 촬영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초기 때는 그랬는데 추운 겨울이나 여름 이럴 때 대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좀 민간주택에 주차를 많이 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 집주인분들이랑도 이제 저를 아세요, 다. 다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그쵸. 어느 정도 이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이제 좋은 사이입니다. 이제 좋은 사이인데 거기다 대놓고 시동을 켤 수가 없어요. 공회전을 공회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진짜 너무 춥고요. 더운 여름에는 그 위에 차 위에다가 돗자리를 얹어서 이제 열을 좀 막습니다. 그 정도로 대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생각보다 열악하네요. 예, 정말 열악합니다. 차에서 촬영하신다 그래가지고 좀 편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핸드폰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차량이 하루에, 그러니까 정말 초기형 프로토타입 모델의 경우에 하루에 한 대가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형으로 이제 P1, P2 단계, P3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완전 초기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어요, 테스트카들이. 이제 안에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제 공도에 적합한 차량은 초기에 많지가 않아요. 핸드폰을 진짜 막 잠깐이라도 봤는데 한 대 지나갔다. 그럼 그 하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경이 항상 예민해요. 항상 도로를 봐야 되고 양옆으로 봐야 되고. 이게 다들 차 안에서 이게 쉽게 막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촬영하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플로리다 뭐 엘리게이터 앨리, 뭐 캐나다, 독일의 리르부르크 뭐 이런 데서 극한의 기온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노하우랑 장소와 영업 비밀이 있어요. 거기 뭐 전문적으로 진짜 그쵸.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끼리는 서로 그 장소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누가나 보면은 장소는 알 수 있지만 저도 저만의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굳이 여쭙진 않겠습니다.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3년을 다니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예. 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할 위치가 될까요? 저도 얼마 아직 정도 하셨으니까. 완전 초보라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자동차 블로거인데 이제 가서 찍고 싶다. 어디냐 위치가. 사실 제가 위치까지는 좀 알려드리거든요. 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를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3년 동안 막 풀밭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차들이 서킷 입구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진짜 너무 힘들게 알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뭐 차 안에서 이제 한 몇 시간씩 있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무거운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서요.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네. 장소도 물색을 하시고 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인데 그만큼 힘들게 찍은 사진이 예.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이 예. 문의를 하셨고 그렇죠. 관련해서 뭐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대상은 그 현대자동차의 물건 아니면 그 차주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2차 창작물을 제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도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데 어째 오토포스트와 저와 이제 제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스파이샤 제휴하고 있지만 제가 뭐 저희가 수익을 뭐 돈을 오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 동호회로 유입시켜드리는 예. 그러니까 배너를 달아주는 이제 저희 동호회를 홍보하는 외에 배너 랜딩 외에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예. 이제 반대로 오토포스트와 제휴하고 있는 거지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뭐 파워블로그 분들이라든지 뭐 오토포스트가 아닌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익을 발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죠. 제가 몇 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이제 법적 대응도 하실 겁니까? 이제 그래야겠죠.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자동차 전문 유튜버도 예. 속해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야겠죠. 네. 꽤 규모가 큰 곳인가 보네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제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데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사진도 저작권이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제가 지나가는 낙엽 한 장을 찍어도 제 저작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사전 질문지로 드린 것도 거의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차량의 결함이나 뭐 이런 무거운 주제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하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기쁜 마음도 있고 사실 저를 이제 밖으로 노출시키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저희 클럽을 알리는 일은 저는 게으르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있고요. 순수 그냥 오너들이 저부터 그냥 만들어졌다 라는 그런 뜻이지 네, 뭐 저희가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곡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카페에 뭐 광고 비용이나 뭐 협력업 개월에 100만 원씩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걸로 수익 창출하고 또 보험사 들어가 있고 공동구매 하는 것마다 한 개당 막 물건 백마진 그렇게 운영을 해요, 동호회가.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동호회 스티커류 그거 팔아서 겨우 숨 붙어 있는 동호회인데 그냥 아까 말씀 주신 기업형 동호회랑은 그쵸.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티커를 팔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업 카페입니다. 예, 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동호회를 들어가면 사실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광고가 너무 많고 상거래 목적의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월급을 받으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셔서 막 저처럼 막 시비를 한다거나 그래야 될 의무도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조사와 같이 좋게 가야 되는 입장들이라서 90년대 초중반 동호회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사 편에 들지 않고 진짜 순수 커뮤니티 자체를 즐기게 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모토를 삼고 운영하고 있죠. 땅이 넓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스파이샤 포토그래퍼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뭐 한 20-30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이제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시 전에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출시되겠구나 하는 거를 편안하게 허위 정보 없이 그런 거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스에이드 박찬수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